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설성능연구소 기술개발실에 근무하고 있는 김동규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결정론적 및 확률적 방법을 이용한 노후 도로시설물 내진 성능 관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인데요. 내진 성능 관리 수요, 내진 성능 평가를 어떻게 하고 해외에서는 내진 성능 재평가를 어떻게 하고 국내에서는 내진 성능 재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그 내진 성능 평가를 시설물 안전법에 근거해서 시설물이 정밀 안전 진단을 하는 경우에 내진 성능을 평가를 받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 진단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상시인데 그 추가로 내진 성능 평가를 하는 경우는 안전 등급 단계가 하락한 경우, 그다음에 이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된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근본 발표는 그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내진 성능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이제 미국 사례인데요. 미국도 보면은 이제 내진 설계 기준이 이제 강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 강화될 때마다 내진 성능 평가를 재평가를 이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83년도에 사이즈믹 리트로피팅 가이드라인 for 하이웨이 브릿지 이렇게 해가지고 최초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95년에 이제 이거를 약간 이제 수정을 한 사이즈믹 리트로피팅 매뉴얼 포 하이웨이 브릿지라고 이제 지침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그 사이즈믹 리트로피팅 매뉴얼 포 하이웨이 스트럭처를 해가지고 이제 한 번 더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개정할 때마다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그 평가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그 행안부에서 내진 설계 기준 공통 적용 개정을 이제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안반이라든지 토사라든지 이런 집안 같은 경우에 그 이제 내진 그 동강도가 이렇게 증가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국내에는 그 이제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 국토부가 이제 소관하고 있는 12,000개 이제 시설물 중에서 이제 그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는 3,700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진 성능 평가를 하고 그다음 필요한 보수 보강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행안부 공통 적용 기준에 따라서 설계 기준이 이제 강화가 되다 보니까 또 이게 전수조사를 이제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행안부 공통 설계 기준을 기존 이제 티피컬한 기존 교량에 이제 적용을 해보면 교축 방향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교축 직각 방향에 대해서 당초보다 약 25%의 내진 강도가 설계 강도가 이제 증가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진 성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설물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물을 평가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알려진 그로는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수 평가 방법이라든지 피해 예측 방법, 그다음에 지진 위험도 평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수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정성적인 평가이며 그다음에 결정론적인 어떤 평가입니다. 결정론적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그 지진이 특정된 어떤 지진에 대해서 시설물이 어떻게 이제 리스폰스 하는가를 가지고 이제 그 판단을 하는 건데 판단하는 자료도 지수, 즉 이제 지진도 지수, 그다음에 지약도 지수, 그다음에 중요도 지수 이 세 가지 지수를 가지고 정성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방법이 이제 지수 평가 방법인데 요게 지금 국내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해 예측 방법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지수 평가 방법하고 이제 대동소이한데 조금 더 다른 점이 이제 그 시설물의 직접 피해를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계산을 하고 그 나머지 이제 그 지진도 어떤 특정된 지진에 대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접 피해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망 여유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제 지수 평가 방법하고 같이 어떤 그 지수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어떤 그런 예측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진도 위험 평가 방법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 과제를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평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지진 위험도 평가 방법의 특징은 그 앞서 이제 소개됐던 그 방법하고 달리 첫 번째로 이제 이게 그 도로망 관점에서 이게 이제 그 평가를 한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성적인 어떤 그런 지수값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정량적인 어떤 물리적인 직접 피해, 그 다음에 이제 교통 지연에 따른 이제 간접 피해 등을 가지고 정량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술 상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지수 평가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기술인데 해석 절차는 일단 지진도 지수를 통해서 이제 그 그룹을 가르고 그다음에 지약도 지수를 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향도 지수라든지 이 지진도 지수, 지약도 지수, 영향도 지수 이 세 가지 지수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도를 이렇게 좀 보면 우리나라를 이제 네 개 그룹으로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에 속하느냐를 이제 그 나타내는데 지금 이제 이 과제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테스트 베드를 시행을 하고 있는 포항시를 이렇게 보면은 지진도 2로 이제 분류되는 걸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지학도 지수인데 지학도 지수는 지진으로 인해 교량이 붕괴되거나 손상받기 쉬운 형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지학도 지수를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상부 중량이라든지 받침 지지 기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교각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지학도 지수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고 영향도 지수라고 하는 거는 지진으로 인해 사회 및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는 결정인자 예를 들어서 뭐 교통량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우회 도로 지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영향도 지수를 이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지금 이제 지수 평가 방법을 이제 포항시에 이제 적용을 했는데 그 포항시 전체를 다 이제 그 저기 적용을 한 게 아니고 일단 간략하게 27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이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27개 시설물이 이제 포항시에 분포하고 있는 분포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수 평가 방법으로 이제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약 그 이제 한 30% 정도가 지금 이제 중점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설물로 이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해석 결과인데요. 그 이제 핵심 교량, 중요 교량, 관찰 교량, 유보 교량 돼 있는데 제일 이제 크리티컬한 이제 핵심 교량을 이렇게 보면 이게 그 이제 포항시 이내 전체 이제 산재에 있는 거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선을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포항시 내 전체에 이렇게 분포 산재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지수 평가 방법, 즉 결정론적 방법으로 이제 내진 보강을 하더라도 교통 기능이 당연하게 이제 확보된다,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이 결정론적 방법, 즉 지수 평가 방법의 어떤 단점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확률론적 방법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확률론적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확률론적 방법은 앞서 소개한 지수평가 방법하고 달리 일단 대상이 개별 시설물이 아니고 도로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의 어떤 특정된 그런 이제 지진 시나리오를 따르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지진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그 해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지진 위험 평가 방법을 이제 5개 단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게 이제 도로망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설물의 이제 취약도를 구성을 하고 지진도를 구성을 해서 지진 시나리오를 이제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직접 피해를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교통 해석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직접 피해라든지 간접 피해라든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의사결정, 즉 이제 생존 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내진 보강 우선순위라든지 그다음 소요 예산이 얼마큼 드는지 그다음 보강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앞서 이제 그 지수 평가하고 동일한 어떤 그런 도로망을 이제 사용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이번 연구단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시설물 위치와 노드 정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동일한 시스템을 가지고 만든 어떤 취약도 곡선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제 지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50년 주기, 100년 주기, 475년 주기, 1000년 주기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지진이 분포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해석 결과인데요. 그 이제 손상 확률 50년 이제 그 재현 주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테이블에 보면은 무손상이 몇 %다, 경미한 게 몇 %다, 보통이 몇 %다 그렇게 이제 나타나져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1번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무손상이 한 24.5%, 붕괴 확률이 한 15.2%가 나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그 동일한 27개 시설물에 대해서 천연 주기가 왔을 때 얼마 정도의 어떤 그런 이제 확률이 이제 그 손상 확률이 나오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보면은 이제 그 50년 주기가 이렇게 지진이 왔을 때 지금 이제 오른쪽 편 상단에 이렇게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폐쇄 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폐쇄 노선 50년 주기가 발생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폐쇄 노선이 발생을 하더라. 요거는 이제 1000년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폐쇄 노선이 발생을 하더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보면은 이제 그 50년 주기에 기능률이 처음에 이제 60%에서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복구가 됨에 따라 이게 이제 100%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게 따라서 이제 그 교통 지연 비용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제 펑셔널리티가 이제 낮으면은 그 지연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일종의 보면 그 그래프가 약간 거꾸로 되는 어떤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00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펑셔널리티와 그다음에 이제 어디셔널 코스트 그런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475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1000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그 도로 기능률 및 이제 직접 피해 비용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위험도 평가 방법을 통해서 정량적인 어떤 그런 이제 데이터 이외에 어떤 그런 이제 정성적인 이제 지수도 이제 산출이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의사 결정자들이 이게 네트워크 레벨에서 과연 이제 그 얼마 정도의 이제 직접 피해 비용이 발생을 하고 간접 피해 비용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레벨에서는 이게 이제 얼마 정도 이제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지 그거를 수치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이제 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도로망에 대해서, 전체 도로망에 대해서 50년 주기가 왔을 때 직접 피해는 얼마고 간접 피해는 얼마고, 이거를 이제 그 총량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일단 그 보시는 것처럼 지진 재현 주기가 크면, 예를 들어서 1000년 주기 같은 경우는 50년 주기보다 간접 피해, 즉 이제 교통 지연에 따른 그 비용이 직접 피해를 능가하는 것을 이렇게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인데요. 요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결정론적 방법하고 이제 확률론적 방법의 어떤 그런 이제 특성인데, 결정론적 방법은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시설물을 내진 보강을 하더라도 그게 도로 기능의 어떤 성능 업그레이드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진 보강하고 도로 기능하고 그거를 이제 매칭을 시켜주면은 도로망 관점에서 이런 이제 내진 성능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기존에 우리나라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수 평가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지진 위험도 평가 방법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비교표를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일단 피해 예측, 이게 이제 의사결정자들이 제일 이제 보고 싶어 하는 게 과연 이게 그 내진 보강하기 전에는 피해 예측이 얼마고 내진 보강한 후에는 피해가 얼마큼 줄어들고 하는 어떤 그런 정량적인 자료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정론적인 방법에, 즉 지수 방법에서는 그게 이제 제공이 불가능하다. 이번 이제 연구 과정을 통해서 하는 지진 위험도 평가 방법을 통해서는 이제 피해 예측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손실 계산도 피해 예측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의사결정 지원 기술, 즉 이제 지진 위험도 평가 방법을 통해서는 이제 지원 가능하다는 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이제 꼭지에 있는 그 내진 성능 관리 의사결정, 즉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시설물을 내진 성능 관리를 하는데 다양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던 방법은 그 내진 보강 우선순위 그것만 일단 제공을 해서 이 이제 정책 의사결정자들이 어떤 제한적인 어떤 그런 의사결정밖에 이제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이제 제한되는 이런 이제 지진 위험도 평가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내진 보강 우선순위를 이제 제한해 주는 건 물론이고 뭐 생존 도로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피해 규모를 직접적으로 예측을 한다든지 관리 예산을 이제 직접적으로 산출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지진 직후 초동 대응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연결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산출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그 내진 보강 우선순위 하나만 일단 제공되는 어떤 그런 거를 지금 이 이제 지진 위험도 평가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이거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계기를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판단 자료를 이제 이 기술을 통해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게 이 연구단의 이제 핵심 성과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확률론적 방법과 결정론적 방법에 의한 내진 성능 관리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